별빛 속의 기환. 한지우의 손끝에서 싸늘한 유리창의 냉기가 신경을 타고 올랐다. 창밖은 온통 희뿌연 눈보라 세상이었다. 사흘 밤낮을 꼬박 퍼붓고도 성이 차지 않는지 겨울 태백산맥의 분노는 낡은 천문대 관측소를 집어삼킬 듯 기세등등했다. 과연 이 눈이 모든 것을 지워버릴 수 있을까? 그의 실패, 불안, 그리고 어린 날의 그림자까지도. 30대 초반의 물리학 연구원 한지우. 한때는 촉망받는다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실패한 프로젝트의 잔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패잔병일 뿐이었다. 야심차게 매달렸던 암흑물질 탐색을 위한 차세대 검출기 개발 프로젝트는 최종 심사에서 예기치 못한 오류로 좌초했고 그의 자존심과 미래는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도교수는 그의 앙상한 어깨를 두드리며 잠시 머리를 식히고 오라는 배려 아닌 배려로 이곳 강원도 산골에 낡고 찾는 이 없는 국립천문대 단기 파견 관측 임무를 맡겼다. 특정 변광성의 주기 관측이라는 그의 전공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무관하지도 않은 딱히 의미를 찾기 힘든 소일거리였다. 혼자 괜찮겠어? 거긴 너무 외진 곳이잖아. 자꾸 마음이 불안해.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연인 수연은 그의 창백한 뺨을 어루만지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따뜻한 허브티를 건네는 그녀의 작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 수연은 지우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과의 가느다란 연결고리였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 지우는 차마 함께 가자는 말을 삼키는 그녀의 입술을 바라볼 수 없었다. 괜찮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금방 다녀올게. 그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살짝 밀어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연의 불안이 전염된 듯 정체 모를 예감이 스멀거리고 있었다. 마치 어린 시절, 짧은 순간이었지만 눈 덮인 겨울산에서 가족과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매던 그때처럼 사르르는 추위, 칠흑 같은 어둠, 멀리서 들려오던 부모님의 애타는 목소리,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공포의 정점에서 아주 잠깐 느꼈던 기묘하고도 완전한 평온함. 그 양가적인 기억의 파편이 다시금 그의 발목을 잡는 듯했다. 천문대로 향하는 길은 황량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날카로운 손톱처럼 하늘을 핥히고 있었고 간간히 나타나는 민가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마저 스산한 회색빛이었다. 낡았지만 밤하늘을 향해 웅장하게 솟은 은색 돔을 가진 관측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묘한 위압감과 함께 아주 희미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어쩌면 이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것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천문대에 도착하여 관측 임무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부터 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쉼없이 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눈송이는 시간이 갈수록 공포의 결정체로 변해갔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은 온통 흰색으로 뒤덮였고 천문대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는 깊은 눈 속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낡은 통신 장비는 강풍과 함께 쏟아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연결이 끊겼고 비상발전기의 연료마저 예상보다 빨리 바닥을 드러내며 난방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비축해둔 식량과 물도 사나흘을 버티기 빠듯했다. 어린 시절의 조난 공포가 거대한 괴물처럼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지우는 패닉 상태에 빠져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고 몇 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사르르는 추위와 험준한 산세는 그의 미약한 희망마저 앗아갔다.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저체온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손끝 발끝의 감각이 무뎌졌다. 그는 관측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창밖은 여전히 미친 듯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도, 이 보잘것없는 연구도. 꺼져가는 난로의 희미한 온기에 기대앉아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텅 빈 연구실, 자신의 이름을 비웃던 동료 박선우의 냉소적인 얼굴, 그리고 수연의 따뜻한 눈물이 차례로 떠올랐다. 의식이 점차 가물가물해져 갔다. 마치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추위도 배고픔도 절망감도 점차 멀어져 갔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수연의 얼굴이었다.
그녀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건네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가 그의 희미해져가는 의식의 마지막 자락을 붙잡았다. 그 순간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마치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듯 그의 의식이 육체로부터 부드럽게 분리되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래에는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형언할 수 없는 가벼움과 평온함이 온 존재를 감싸는 듯했다. 그는 잠시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저 멀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련하게 반짝이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를 부르고 있었다. 이끌리듯 그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갔다. 빛을 향한 여정은 꿈결 같았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사라진 듯한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장엄하고 경이로운 우주의 파노라마와 마주했다. 수십억 개의 별들이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성운이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꽃처럼 피고 지기를 반복했다. 은하수는 장엄한 빛의 소용돌이를 이루며 그의 의식을 압도했다. 그는 자신이 광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존재임과 동시에 이 모든 경이로운 우주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존재와 하나라는 강렬하고도 황홀한 합일감을 느꼈다. 그것은 지극한 평화였고 완전한 자유였다. 어린 시절 눈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아주 짧고 희미하게 느꼈던 현실과는 다른 차원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의 감각이 이제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완전하게 그의 존재 전체를 감싸 안았다. 이전의 모든 고통과 불안, 슬픔과 후회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기쁨과 충만함 그리고 깊은 감사의 눈물만이 그의 영혼을 적셨다.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이 우주적인 황홀경에 깊이 빠져들었다. 어쩌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혹은 가장 후회스러웠던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혹은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던 여러 가능한 미래의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엿보았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존재들, 어쩌면 아주 먼 과거의 어떤 인물, 혹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의식체, 삶의 기쁨이나 슬픔, 혹은 그들이 깨달았던 심오한 지혜가 담긴 순수한 정보의 파편들을 아주 짧고 강렬하게 느끼거나 공감하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개인적인 자아의 경계를 넘어 마치 우주의 거대한 도서관에 접속한 듯 모든 존재와 연결된 보편적인 의식의 바다를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었다. 이 지극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초월적 상태, 모든 것이 하나이고 모든 것이 완전한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이 그의 의식을 사로잡았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속해 있던 곳, 나의 본향이 아니었을까? 이 완전한 평화를 버리고 어째서 다시 그 고통과 번뇌, 상실과 슬픔으로 가득 찬 현실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처럼 그의 의식 속으로 한 줄기 강렬한 파문이 일었다. 그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연인 김수연의 존재감이었다. 마치 그녀의 애타는 목소리가 시공간을 넘어 그의 귓가에 직접 속삭이는 듯했다. 지우씨, 돌아와줘요. 제발, 나 혼자서는 안 돼요. 그녀의 절박한 울음소리, 그를 위해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한 그녀의 따뜻한 사랑과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처절한 슬픔이 마치 거대한 전류처럼 그의 존재 전체를 관통했다. 그의 눈앞에는 비록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의식 속에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참백한 얼굴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와 함께 웃었던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 그녀의 따뜻한 포옹, 그녀가 만들어주던 향긋한 커피향, 그리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주었던 위안과 행복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우의 의식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한편으로는 이 우주적 평화와 완전한 합일의 상태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강력한 유혹이 그를 붙잡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토록 간절히 기다리며 고통스러워할 사랑하는 수연에게로, 그리고 아직 다하지 못한 삶의 가능성들이 남아있는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간적인 열망과 책임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두드렸다.
그의 영혼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한 자석 사이에 놓인 쇠붙이처럼 양쪽으로 격렬하게 끌어당겨졌다. 돌아가야 해. 반드시 수연이가 기다리는 곳으로. 나는 아직 살아있어. 살아서 그녀를 다시 한번 안아주고 싶어. 마침내 그의 가슴 속에서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뜨거운 책임감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초월적 경험을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한 채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소중한 현실을 향해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의 강렬한 귀환 의지와 함께 그의 의식은 마치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격렬하게 현실 세계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주변을 가득 채웠던 장엄한 우주의 풍경은 빠르게 사라지고 대신 차갑고 어두운 현실의 감각이 희미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귓가에는 멀리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 같은 것이 웅웅거리며 들려오는 듯했다. 눈을 떴을 때 지우의 눈앞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병원 천장의 새하얀 형광등 불빛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며칠 만인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그는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다 돌아온 것이었다. 기상 악화로 중단되었던 수색 작업이 극적으로 재개되면서 천문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그를 구조대가 발견한 것이었다. 지우 씨, 정신이 들어요? 낯익은 목소리에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수연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헬쑥했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했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더 깊은 교감과 안도, 그리고 서로의 존재에 대한 사무치는 감사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퇴원 후 지우는 이전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날카로운 불안과 초조함 대신 깊은 이해와 따뜻한 연민, 그리고 잔잔한 평화가 느껴졌다. 세속적인 성공이나 학문적인 명성에 대한 집착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대신 그는 매 순간 살아있음의 소중함,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풀 한 포기의 아름다움, 자연과의 깊은 교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과 소통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경험했던 경이로운 우주와 그 속에서의 모든 존재와의 연결감을 되새기곤 했다. 그 경험은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심오한 깨달음의 씨앗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경쟁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연구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임사체험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와 생명, 그리고 인간의식의 근원적인 연결성을 탐구하는 보다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연구, 예를 들어 생명물리학이나 의식과 양자물리학의 접점을 탐구하는 분야로 관심을 돌렸다. 혹은 그림을 그리는 연인 수연과 함께 절망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림책, 가령 길 잃은 작은 별, 지우 이야기 같은 을 공동으로 창작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그 그림책은 자신이 속한 별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어둡고 차가운 우주 공간을 홀로 헤매던 작은 별 지우가 멀리서 따뜻한 빛을 내는 다른 별, 수연의 사랑 또는 초월적 존재의 안내를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긴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신비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새로운 별자리, 새로운 삶과 가치를 찾아 정착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을 터였다. 그의 옛 동료였던 박선우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세속적인 성공과 학문적인 성취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지우의 모습, 세속적인 욕심이 눈에 띄게 줄고 표정이 늘 평온하며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우주적인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을 보며 처음에는 그의 나약함을 비웃거나 현실 도피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다. 산속에서 뭐 특별한 신이라도 만나고 온 모양이지 아주 도인이 다 됐어, 한지우.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그렇게 수군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지우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움 앞에서 아주 미약하게나마 자신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가치들에 대해 아주 잠깐의 의문을 품게 될지도 몰랐다. 물론 그의 삶이 그로 인해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작은 균열 하나쯤은 그의 단단한 세계관에 생겼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느 맑고 추운 겨울밤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 창가에 조용히 서서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 가득한 별들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임사체험을 통해 얻었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우주적 평화와 새로운 삶에 대한 조용한 희망, 그리고 세상 모든 존재와의 보이지 않는 연결성에 대한 따뜻한 감사가 가득 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며 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했다. 저 멀리 아주 먼 우주 어딘가에서 어쩌면 또 다른 지우가 자신처럼 별을 바라보며 같은 평화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그의 영혼은 그렇게 밤하늘의 별들처럼 고요하고도 영원한 빛을 향해 열려 있었다.